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잘 감상하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40대 후반인 나는 6살 어린 아내와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뜨겁게 사랑한다고 생각해 결혼하게 되었고, 특별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에 찌들어가며 점차 그 열정은 식어갔다. 하나 있는 아들은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평일에는 아내와 나 둘뿐이었다. 아내도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 우리는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부부였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는 대부분 무미건조한 편이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친구와의 만남이 내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난 날을 잊지 못한다.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집 현관에 못 보던 여자의 신발이 놓여져 있었다. 나는 늦은 시간에 누가 우리 집에 방문한 것인지 궁금해졌다. 거실에는 처음 보는 그녀가 아내와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내의 대학교 동창이라는 정숙 씨였다. 그게 그녀와 나의 첫 만남이었다. 아내의 대학 시절 친구라는 소개를 받고 인사를 나누었을 때 그녀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내도 40대 초반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나름 매력적인 여자였지만 정숙 씨는 더 매력적인 모습이었다. 아내는 친구가 얼마 전 미국에서 돌아왔다면서 대학 시절 친한 친구였다고 소개했다. 그날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정숙 씨는 20대 후반 결혼을 했고 그 남자를 따라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남편이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고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 남편과 이혼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했다. 저녁을 먹고 떠나려는 정숙 씨를 아내가 기어코 붙잡았고 정숙 씨는 그렇게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가게 되었다.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나에게 아내는 묻지도 않은 정숙 씨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이야기부터 남편에게 매를 맞기까지 했다는 이야기까지 말이다. 사실 아내의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나는 정숙 씨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다. 예쁜 외모뿐만이 아니라 왜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야릇해 보이는 눈빛과 표정들이 그 이유였을까?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었겠지만 남자로서 바라보는 정숙 씨는 분명 야한 여자라는 직감이 들었다.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모습이 얼굴에 쓰여 있었다. 나는 그렇게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출근을 해서도 나는 정숙 씨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가 미혼이었다면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정숙 씨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렇게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나는 그녀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퇴근한 집에는 정숙 씨는 없고 아내뿐이었다. 나는 정숙 씨가 가지 않고 집에 있기를 원했었나 보다.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겉으로 내색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퇴근길이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아내와 정숙 씨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순간 내 두 눈을 의심했지만 정숙 씨가 분명했다. 아내도 나를 확인하고는 내게 손을 흔들었고 정숙 씨도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반가운 발걸음으로 나는 아내와 정숙 씨에게 다가갔고 우리는 집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갔다. 정숙 씨가 끌고 온 큰 여행용 캐리어를 보고는
혹시 우리 집에서 오래 머물다 갈 생각인가 싶어서 내심 기대가 되었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 집에 며칠이라도 머물러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술도 몇 잔 나누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였다. 갑자기 아내가 나에게 정숙 씨를 우리 집에서 당분간이라도 머물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지금은 마땅한 거처가 없어서 저렴한 호텔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했고, 아내는 친구가 모텔이나 다름없는 호텔에 머무르는 것이 마음이 쓰인다고 했다.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그 순간 정숙 씨와 눈이 마주쳤고, 야릇하면서도 무언가를 갈구하는 정숙 씨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알겠다는 대답을 했고, 그렇게 정숙 씨는 당분간 작은 방에서 지내면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미안해하는 아내에게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느낌으로 두근거리고 있었다. 정숙 씨로 인해 적막하기만 했던 집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많은 대화가 오고 갔고 집이 사람 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정숙 씨와도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회사 일로 퇴근이 늦어지겠다는 연락을 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면서 미안하다고 정숙 씨랑 알아서 저녁을 먹으라며 전화를 해왔다. 정숙 씨가 우리 집에서 지낸 지도 2주가 다 되어가는 무렵이었다. 퇴근 후 돌아간 집에는 정숙 씨가 저녁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던 정숙 씨를 보자마자 심장이 미친 것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마음 같아서는 본능을 따라 행동해버리고 싶은 욕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사정없이 두근거리는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정숙 씨와 마주 앉아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그날따라 정숙 씨의 눈빛이며 입술이며 모든 것들이 너무 야릇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색함을 깨고자 나는 어설픈 농담을 던지기도 했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와 정숙 씨와 나눠 마시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다. 그래도 아내의 친구인데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이성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그렇게 저녁을 마치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다. 가벼운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나는 정숙 씨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정숙 씨는 나이 먹은 여자를 누가 쳐다봐 주냐면서 고개를 숙이고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정숙 씨가 충분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덥석 정숙 씨의 손을 붙잡았다. 술 기운이었는지 본심이었는지 나도 모르게 정숙 씨의 손을 잡고는 정숙 씨는 충분히 매력 있는 사람이니 절대 의기소침해 있지 말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맥주를 몇 잔 마셨기 때문인 걸까? 아니면 분위기 때문이었을까? 고맙다며 나를 쳐다보는 정숙 씨의 얼굴이 살짝 달아오른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정숙 씨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정숙 씨는 가만히 내 손이 본인의 얼굴을 어루만지도록 두었다. 나는 그것이 허락의 의미라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나는 정숙 씨에게 입을 맞추고 말았다. 우리는 한참을 뜨겁게 입을 맞추고 나서야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잠시 후에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조금 민망한 기분이 들었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가 원했다는 느낌은 분명했다. 나는 가볍게 정숙 씨를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여 주었고 우리는 잠시 소파에 앉아서 가벼운 이야기를 좀 더 나누었다. 잠시 후에 아내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내를 맞이했다.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가고 정숙 씨와 나는 비밀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의 손길을 정숙 씨는 받아주었고
우리는 아내가 집을 비우게 되는 날엔 여느 부부처럼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는 어느 날인가 우리는 결국 사랑도 나누게 되었다. 그날도 아내가 회사 일로 늦게 퇴근한 날이었는데 나는 퇴근하자마자 차려져 있는 저녁도 마다하고 집에 혼자 있는 정숙 씨를 안아버리고 말았다. 사랑을 나누던 중 정숙 씨도 나를 원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그 말에 절정에 도달해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사랑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행인 건지 아내는 나와 정숙 씨와의 관계를 눈치를 채지는 못한 듯 했다. 아내에게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설레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정숙 씨와의 사랑은 달콤하기도 했고 아내를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나에게도 양심이 있었던 걸까? 나는 정숙 씨에게 해준 만큼 아내에게도 해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으려고 노력했다. 정숙 씨와 사랑을 나눈 날 이후에는 아내와도 사랑을 나누려고 했고 아내는 질색을 하면서도 오랜만에 달려드는 나를 반기는 눈치였다. 나는 가끔씩 체력이 딸려 회사에서 졸기도 했지만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해주는 것이 마음이 편했고 그러고 싶었다. 우스운 일이지만 살도 조금은 빠지게 되었다. 10년만 젊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순간이 많았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쯤 정숙 씨도 직장을 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 집에서는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의 작은 중소기업에 일할 자리를 구하게 되었다고 했다. 아내와 나는 정숙 씨가 집에 계속 있으라고 권했지만 정숙 씨는 한사코 우리의 권유를 거절했다. 계속 신세를 지면서 지내는 것이 미안하다면서 회사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서 혼자 지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들었을 때 정숙 씨는 나를 뒤에서 안으면서 본인의 속마음을 전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기분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친구인 아내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고 했다. 결국 정숙 씨는 회사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집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한 분위기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지만 그전과는 분명 집안의 분위기는 달랐다. 아내도 적극적으로 사랑해주는 내 모습에 활기를 찾은 모습이었고 우리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사랑을 나누고 침대에 함께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주말이라도 정숙 씨가 우리 집에 와 있으라고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 말이다. 나는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는 흔쾌히 허락했고 그 주 주말부터 정숙 씨는 다시 우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정숙 씨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흔하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씩 아내가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날에는 다시 정숙 씨와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언젠가 내 품에 안겨 사랑을 나눌 때 정숙 씨가 이야기했다. 내가 너무 그리웠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을 만큼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40이 넘어서야 인생이란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실감하게 되었다. 내가 항상 믿고 의지했던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가르침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였다. 이 사연을 통해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 일탈을 저질렀던 대상은 다름 아닌 나의 형수 수진이다. 형수님은 첫 만남 때부터 눈에 띄는 여성이었다. 형이 결혼할 여자를 소개하겠다면서 집에 그녀를 데리고 왔을 때
나는 시간이 멈춰버린다는 것을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만 반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형수님은 충분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기는 하다. 하지만 형수님에게는 무언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주변을 밝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다. 평생을 함께하며 살아온 형의 물건을 탐낸 적이 많았지만 진심으로 가장 뺏고 싶었던 건 형수님이 처음이었다. 첫 만남의 식사에서 나는 형수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형수님도 나의 그런 눈빛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의 형과의 결혼식 날,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형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녀가 나의 인생에 이렇게 깊은 영향을 미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가족 모임, 생일 파티, 명절 행사 등 다양한 자리에서였다. 형수님과의 대화는 언제나 즐거웠고 우리는 많은 공통 관심사를 발견했다. 그녀는 예술과 음악, 문학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영감을 받았다. 형수님의 생각은 깊고 그녀의 말은 언제나 따뜻하고 진솔했다. 그런 그녀와의 대화는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형수님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 냄새며 그녀의 머리칼, 뽀얀 살결, 탐스럽기까지 한 그녀의 입술까지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형수님을 갈망하게 만들었다. 내 평생의 이상형과 같은 여자가 왜 하필 형의 여자가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난 것인지 나는 질투심과 괴로움에 좌절하게 되는 일도 많았다. 형과 형수님은 집에서 1시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얻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나름 전문직에 종사하는 형은 본인의 지위에 걸맞는 좋은 아파트를 얻었다. 물론 집에서도 약간의 도움은 주었다. 나는 부모님이 수억 원을 보태줘서 좋은 아파트를 장만한 것보다 그 아파트에서 형수님과 형이 보내게 될 은밀한 시간들이 더 부러웠다. 형수님과 보내게 될 둘만의 시간이 형의 것이 아닌 내 것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질투심에 괴로운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나는 종종 형의 아파트에 들러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형수님, 그리고 나 셋이서 가볍게 맥주나 와인을 나눠 마시기도 했고 형수님이 즐겨 방문하는 전시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형보다 내가 유일하게 형수님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주제는 예술에 관한 것이었다. 형수님은 미술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형은 예술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형과는 달리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술을 사랑했다. 덕분에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나는 형수님에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형은 나의 이런 마음을 눈치채지는 못한 듯 했다. 그저 형수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반가워하는 느낌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수님과의 결혼 이후 우리 형제도 더 가까워진 것이 맞기는 했다. 그전에는 서로 다른 성향으로 잘 어울리지 않았지만 형의 결혼 이후에는 내가 형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수님과 나는 우연히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날은 모든 것이 달라진 날이었다. 형이 지방에서 세미나가 있어 형수님은 집에 혼자 있게 되었다. 형은 혼자 지내는 형수님이 심심하지 않게 주말에 집에 들러서 형수님과 시간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기까지 했다. 형수님과 나는 집에서 저녁을 해먹기로 약속을 했다. 나는 약속한 시간보다 더 일찍 형의 집에 방문했다.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녁을 함께 준비하고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눴다. 형수님과의 그 시간이 나에겐 무척이나 특별하게 다가왔다.
둘이서 함께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서 저녁을 준비하고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는 시간들이 나로 하여금 형수님과 부부 관계가 된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들기도 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와인도 곁들였다. 와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우리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서로의 삶, 꿈, 그리고 고민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날 밤 나는 형수의 눈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형수님의 곁을 맴도는 나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로 술 기운이 달아올랐던 까닭이었을까? 형수님이 먼저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다. 형수님은 나의 감정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맞냐고 물었다. 나는 어렵게 마련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혹여나 관계가 잘못되더라도 내 감정을 형수님에게 알리고 싶었다. 잠깐의 망설임 이후에 나는 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형수님이 내 이상형이고 형의 여자가 아닌 내 여자이기를 원했다고. 형수님은 잠시 후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나는 솔직히 지금도 그날의 사건을 믿을 수가 없다. 형수님도 나도 그날의 분위기며 와인에 너무 취해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복잡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서로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던 듯 하다. 나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한 마리 맹수와 같았고 형수도 나의 이끌림에 정신을 놓고 본능에 충실하게 움직였다.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약간의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우리는 그날의 사건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형수님도 그날의 일이 만족스러웠던 듯 했다. 우리는 그 이후로도 종종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고 대담해졌다. 형수를 원하고 있었지만 나는 현실과 도덕의 경계에서 갈등하기도 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하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을 부인할 수 없었다. 우리는 주로 주중에 만났다. 형이 출근한 후 나는 형의 집에 방문했다. 우리의 만남은 항상 짧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순간들만큼은 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에게 속해 있다고 느꼈다. 서로를 탐하는 순간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비밀은 결국 밝혀질 운명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나는 형의 아파트에 방문해서 형수님과 진한 사랑을 나눴고 형이 퇴근하기 전에 집을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형이 무언가를 직감적으로 느꼈던지 갑자기 이른 시간에 불쑥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나와 형수는 갑작스런 형의 퇴근에 얼어붙고 말았다. 형이 갑자기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형이 들어섰을 때 우리의 세계는 산산이 부서졌다. 변명을 할 엄두도 나지 않을 만큼 형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 배신감이 가득했다. 형수님은 울기 시작했고 형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버렸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형은 나를 비롯한 가족 모두와의 연락을 끊었다. 형은 형수님과도 갈라섰다. 나는 집에서 죄인이 되어서 쫓겨나듯이 집에서 독립해야 했다. 부모님께 그리고 형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도 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쉽사리 회복할 수도 없었다. 형과 형수님이 이혼한 이후 나는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형수님을 한번 만나게 되었다.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어떤 여자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적이 없었다. 그런 여자였던 만큼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다.
나와 형수님은 한적한 동네의 외진 카페에 앉아서 어색하게 몇 마디 대화를 나눴다.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눈부시던 우아함은 사라졌고 눈가에는 근심이 가득함을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어리석은 욕심이 그토록 아름다운 사람의 인생마저 망가뜨렸다는 걸 말이다. 모든 일이 미안하다는 말 밖에는 건넬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그날의 대화를 끝으로 우리는 서로를 다시 만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우리의 잘못된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형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단순한 형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인생의 중요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었다. 나는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하고도 욕심을 낸 사람이었다. 지금도 가끔 그녀와의 추억이 떠오르곤 한다. 나는 그때의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비밀스러운 감정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비록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나는 그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랑과 욕망 그리고 책임에 대해. 나는 이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다. 이 사연을 통해 나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리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되새기고자 한다. 나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조용히 나의 길을 걸으며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운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긴다. 어느 날 밤 나는 조용히 앉아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그때 나는 우리 가족이 겪었던 모든 일들과 그로 인해 바뀐 우리의 삶을 생각했다. 형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나는 형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는 나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형수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일부가 아니지만 나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우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지만 나는 그녀를 잊지 않았다. 그녀와의 기억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책임과 용서의 중요성을 말이다. 지금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의 경험은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인생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의 경험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으로 이루어지며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말이다.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볼까요? 저에게는 애인이 여러 명인 친구 녀석이 한 명 있어요. 키도 썩 크지 않고 생긴 것도 사실 평범한 편이어서 겉으로 봐서는 애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이 친구에게는 여자가 끊이지를 않아요. 도대체 이 친구의 매력이 무엇인지 엄청 궁금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비밀을 알게 되었죠. 생각하면 할수록 부러움이 가득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남성이에요. 지금은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죠. 학교 다닐 때 공부에 큰 관심이 없어서 대학을 갈 생각은 아예 안 해봤고요.
그래도 나름 유명한 이름 있는 공장이어서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공장에서 일하는 거에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는 편이에요. 이 공장을 다닌다고 하면 동네에서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군대를 제대한 이후 운 좋게 이 공장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쭉 다니고 있네요. 당연히 월급이 밀린 적도 없고 일도 손에 익어서인지 저는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에게는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민호라는 친구 녀석이 한 명 있는데요. 물론 본명은 아니에요. 이 친구하고는 인연이 꽤 깊은 편이에요. 같은 중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지금도 같은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을 붙어 지내다 보니 절친이 되어버렸는데요. 저랑 동급이라고 생각했던 민호에게 최근 몇 년간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엄청난 부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껏 연애 한번 못해본 모태 솔로인데요. 민호 이 녀석은 만나는 여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세어볼 수도 없을 정도이거든요. 겉으로 봐서는 민호하고 저하고 크게 다른 점도 없는 듯한데 말이죠. 민호하고는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살던 곳보다 더 시골 촌동네에서 우리 동네로 민호가 이사를 오게 된 건데요. 동네 이발소에서 짧게 자른 머리며 검게 그을린 까무잡잡한 피부가 어찌나 촌스러워 보였는지 몰라요. 같은 반이 되기도 했고 마침 민호가 우리 집 가까이 이사를 오게 되면서 더 빨리 친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마치자마자 민호랑 동네 뒷산을 돌아다니면서 놀기도 했고요. 집에 있던 고물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멀리 벗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돌아다니기도 했죠. 학교에서는 공부에 관심이 없던 우리 두 사람은 종종 선생님께 혼나곤 했어요. 숙제를 안 해간다거나 수업 시간에 떠든다거나 하는 이유로 둘이 청소당번이 돼서 교실 청소, 화장실 청소도 자주 했고요. 특히 수학 시간은 무언가를 배운 기억보다는 민호랑 장난치고 놀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시험 때만 되면 누가 수학 점수가 더 높은지 내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반에서 성적으로는 꼴찌를 다투던 사이라서 내기가 큰 의미가 없기도 했죠.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즐겁기만 했던 것 같아요. 민호네 집에도 종종 놀러 가고는 했는데요. 민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랑 누나랑 셋이서 살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는 민호네 아줌마는 제가 놀러 가면 종종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생선 몇 마리를 챙겨주시기도 했죠. 인심이 참 넉넉하셨던 듯한데요. 오죽하면 하도 놀러 갈 때마다 생선을 한 봉지씩 받아오니 엄마가 민호네 놀러 가지 말고 밖에서 만나서 놀으라고 하실 정도였죠. 물론 엄마도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들을 챙겨서 민호네 가져다 드리기도 했고요. 덕분에 저랑 민호도 친했지만 엄마들끼리도 가까이 지냈던 것 같아요. 민호랑 거의 똑같이 생겼던 누나는 제가 놀러 가기만 하면 제발 공부 좀 하라고 저랑 민호 머리를 쥐어받고는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누나도 공부 못하지 않냐면서 대들고 놀리고 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렇게 민호랑 저는 동네에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었지만 가까이 살다 보니 여전히 친하게 지내면서 일상을 공유하고는 했어요. 물론 그때도 공부는 안 하고 연예인들 이야기며 스포츠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간만 때우는 편이었죠. 어느 날인가는 민호에게 대학을 갈 생각이 있냐고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처럼 공부 못하는 애들은 대학 가면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하면서 빨리 취업해서 돈이나 벌자고 하는 민호의 말에 둘이 배꼽을 잡고 웃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우리는 성인이 되었고 군대를 약간 다른 시기에 다녀오게 되면서 잠깐 연락이 뜸해지기는 했었어요. 지금 다니는 이 공장에는 제가 먼저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장에서 숙소를 제공해주는 덕에 근무가 있는 날에는 숙소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퇴근하고 숙소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엄청 낯익은 누군가가 쑥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바로 민호였어요. 얼마 전에 이 공장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입대 시기 이후 연락이 끊겨서 궁금했는데 몇 년 만에 민호를 다시 만나니 어찌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20대 중반이 되어서 다시 만났지만 민호는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까무잡잡한 얼굴하며 예전 학교 다니던 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인 듯 했죠. 민호가 일행이 있어서 간단히 안부만 묻고 서로 휴일에 맞춰서 보기로 하고는 헤어졌어요. 민호 이 녀석이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 통에 연락이 더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카톡을 주고받다가 3일 후에 같이 술을 한잔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죠. 둘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지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회포를 풀게 되었죠. 민호는 군대에 갈 무렵쯤 옆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어머니 시장 장사가 잘 되어서 집안 형편이 여유가 생겼고 덕분에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민호 어머니도 잘 계신다고 했고 민호랑 똑같이 생겼던 누나는 번화가에 있는 은행에 취업을 했다고 했어요. 다들 반갑고 정겨운 얼굴들이어서 보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머니랑 누나에게 인사도 할 겸 집에 초대해 달라고 이야기도 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둘이서 술을 먹는 내내 민호 핸드폰으로 카톡이며 문자 메시지가 계속 오더라고요. 궁금증이 생겨서 어디서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만나는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는 비슷한 또래의 여자도 있다고 했고요. 30대, 40대 돌싱 같은 연상녀들도 있다고 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민호의 휴대폰을 들여다봤는데요. 정말로 대여섯 명쯤 되는 여자들이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메시지 내용도 길고 온갖 이모티콘이 섞여 있는 걸 보니 여자들이 엄청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것처럼 보였죠. 생긴 것도 평범하고 키도 큰 편이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 민호에게 여자들이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이유가 몹시 궁금했는데요. 민호는 자기가 조금 그거를 잘한다고 자기랑 연애를 한번 하고 나면 여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민호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로 웃음이 빵하고 터져 나왔어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친구의 이야기가 허풍 섞인 장난처럼 느껴져서 웃기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여자들의 메시지를 보기는 했지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고요. 저는 그 말이 민호가 장난삼아 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본인이 잘한다는 그런 허풍 같은 이야기는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과장을 섞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저는 오죽하면 민호 이 녀석이 저에게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는데요. 그날은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여자들이 민호에게 왜 그렇게 들이대는지 또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했다는 점만 빼면 오랜만에 민호와 보낸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몇 년 만에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도 들었고요. 어린 시절부터 알던 친구여서 그런지 정말로 반가웠죠.
그 후로 며칠간은 민호의 그 이야기가 진짜인 건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여러 여자들에게서 연락이 오는 건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거니까 의심스러워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20대 후반이 다 되도록 여자친구 한 번 못 사귀어 본 모태솔로인데요.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민호는 만나는 여자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라니 또 그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들이댄다는 게 부러워 죽겠더라고요. 그 후로 공장에서 오가면서 몇 번 마주치기는 했는데요. 민호 이 녀석이 계속 약속이 있다고 해서 3주나 지나서 다시 술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의 궁금증은 마침내 풀리게 되었죠. 그날 저랑 민호는 쉬는 날이 겹쳐서 초저녁부터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한 술자리는 자리를 옮겨서 3차까지 가게 되었고요. 자정이 훌쩍 지나서 만취해버린 민호랑 저는 사우나에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저는 민호에게 가졌던 궁금증을 다 해소할 수 있었어요. 수년간 알고 지낸 가까운 친구이지만 친구의 알몸을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는데요. 민호는 그동안 헬스를 열심히 했는지 근육이 다부진 게 몸을 아주 멋지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근육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눈이 아래로 내려가서 민호의 그걸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라버리고 말았는데요. 민호는 정말이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훌륭한 무기를 가졌더라고요. 대충 봐도 보통 남자들의 2배는 되어 보였어요. 사실 비뇨기과 의사가 아닌 이상이야 다른 남자 그거를 볼 일은 목욕탕에서가 거의 전부잖아요. 아무튼 제가 살면서 본 것 중에 가장 엄청난 수준이었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여자들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이 친구에게 먼저 들이대고 그랬는지 말이죠. 그날 술이 취한 채 우리는 사우나에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람하고 훌륭한 소중이 덕분에 여자가 많이 꼬이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그걸 여자들이 어떻게 알고 다가오는지도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한참을 망설이던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라고요. 무슨 휴대폰 어플인데 거기를 통해서 본인의 사진도 올리고 하면 여자들에게 연락이 먼저 많이 온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민호는 본인의 똘똘이 사진을 올려놓은 거고 여자들이 그걸 보고는 민호에게 먼저 접근을 해온다는 거죠. 저는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어플에 그런 사진을 올리는 게 가능한가 싶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외국 어플이다 보니 그런 사진을 대놓고 올려도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그 어플이 어떤 건지 물어봤고요. 친구의 계정을 물어봐서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요. 물론 민호는 처음에는 자기 계정은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때를 써서 혼자만 몰래 알고 있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친구의 계정에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에는 얼굴 사진만 빼고 온갖 사진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하는 사진도 올라와 있었고요. 그렇게 친구 계정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구경하다가 그 사진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화가 잔뜩 난 민호의 그것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지는 수준이더라고요. 혼자 몰래 보던 동영상에 나오는 서양 남자들의 그것과 맞먹는 정도였고요. 정말로 우와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여자들이 먼저 들이댈만 하겠다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와 다를 바 없는 동네 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요. 민호는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놈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사진을 올려도 어플에서 탈퇴당하지 않고 사용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다른 사용자들이 남긴 하트 표시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 하트를 남기고 관심을 표시한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들일 거라 생각하니 정말 민호는 저와는 다른 세상에서 다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같이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중마고 친구이기는 한데요. 좋은 물건을 갖고 태어난 덕분에 여자복이 터진 친구를 보니 부러움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오랜 친구에게 그런 부러움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후로 공장에서 오며 가며 민호를 마주칠 때면 민호가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마치 슈퍼스타를 보고 있는 기분마저 들었다고 할까요? 우습지만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네요. 저도 썸씽이 생길까 싶어 그 어플에 가입을 하기는 했는데요. 특별히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제 계정은 늘 썰렁한 상태예요. 종종 민호의 계정을 구경하러 들어가 보는데요. 마치 장사 잘 되는 집이 항상 붐비는 것처럼 민호의 계정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민호는 항상 약속이 많이 잡혀 있는 편이라 요새는 같이 자주 어울리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둘이 술자리를 가지곤 해요. 그런 날이면 민호의 연애사를 무용담처럼 듣는 거에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친구예요. 저도 수술이라도 받아서 친구랑 비슷한 수준이라도 되어보고 싶은 심정이네요. 이상으로 가장 부러운 제 친구의 이야기를 마칩니다.